갤럭시 워치로 그냥 시간만 보고 알림만 확인하고 계신가요? 이 답답한 워치 활용도 누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속이 터질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해보세요. 50만원짜리 워치를 진짜 스마트워치답게 만드는 방법 전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여러분, 요즘 갤럭시 워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활용도는 영 시원찮고, 그렇다고 더 비싼 모델로 바꾸자니 부담스럽고,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갤럭시 워치 제대로 쓰는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가서도 워치로 결제하고, 회의 중에도 눈치 안 보고 녹음하고, 심지어 폰 없어져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갤럭시 워치를 최대한 활용하게 해주는 필수 꿀팁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갤럭시 워치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들인데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갤럭시 워치 쓰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기능이 있었어 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은즉 많은 분들이 비싼 돈 주고 산 워치의 절반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도 갤럭시 워치 마스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일상이 편해지는 꿀 기능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상단 버튼 2번 누르기 기능입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물건 들고 있는데 카드는 지갑에, 폰은 주머니 깊숙이, 이것저것 다 꺼내느라 뒤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허둥지둥 하는 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걱정 끝이에요. 갤럭시 워치 상단 버튼만 톡톡 2번 누르면 바로 네이버페이가 실행돼서 즉시 결제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아직 갤럭시 워치에서 삼성페이가 지원되지 않아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셔야 돼요. 설정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워치에서 설정, 버튼 및 제스처 2번 누르기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네이버페이를 선택하면 끝. 한 가지 꼭 확인하실 건 NFC 기능이 켜져 있다는 한다는 점이에요. 워치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 창에 들어가시면 NFC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켜져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카페, 마트 어디서든 버튼 2번만 누르면 결제 완료예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꿀팁은 따로 있어요. 바로 녹음 기능으로 설정하는 건데요. 회의나 강의 중에 잠깐 녹음 좀 할게요 하면서 폰 꺼내는 거 눈치 보이잖아요. 특히 중요한 미팅에서는 더욱 그렇죠. 녹음으로 설정하려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 버튼 및 제스처 2번 누르기에서 이번엔 음성 녹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상단 버튼 2번만 살짝 누르면 조용히 녹음이 시작돼요. 아무도 모르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녹음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텍스트 변환 버튼을 누르면 말한 내용을 자동으로 글자로 바꿔주거든요. 내일 오전 10시 팀장님 미팅 자료 준비하기 라고 말하면 그대로 텍스트로 변환돼서 나중에 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치 개인 비서가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수업 내용이나 업무 지휘사항을 놓칠 일이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제스처 기능입니다. 요리하고 계신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손은 밀가루로 범벅이고 기름이 튀고 있는 상황에서 워치를 만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화를 못 받자니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갤럭시 워치에 제스처 기능이 진짜 빛을 발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2번 맞대기만 하면 전화 받기, 알림 확인, 음악 재생까지 모든 게 가능해요. 손목을 아래로 2번 톡톡 치는 노크 동작으로도 미리 설정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워치에서 설정, 버튼 및 제스처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엄지와 검지를 2번 맞대기를 켜주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노크도 함께 활성화해주세요. 노크 기능에서는 옵션 선택을 눌러서 원하는 기능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타이머, 스톱워치, 플래시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타이머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요리할 때나 업무 집중할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30분 집중하고 시작 하면서 손목을 툭툭 치면 바로 타이머가 켜지는 거죠. 그리고 엄지, 검지, 제스처는 기본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알아서 작동해요. 전화 올 때는 통화 연결, 음악 들을 때는 재생 일시정지, 사진 찍을 때는 셔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정말 편해요. 덤벨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을 바꾸거나 일시정지해야 할 때 제스처만으로 해결되니까 운동 흐름이 끊기지가 않죠. 등산이나 라이딩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장갑 끼고 있어서 제스처로 조작할 수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제스처 인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엄지와 검지를 확실하게 맞댄 다음 살짝 멈췄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이 기능을 알고 나면 정말 갤럭시 워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 꿀팁은 바로 스마트 잠금 해제 기능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폰 잠금을 해제하시나요? 보통 성인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150번 정도라고 하는데 매번 패턴 그리고 지문인식하고 정말 번거롭지 않나요? 더 짜증나는 건 겨울철이에요. 장갑 끼고 있으면 지문인식도 안 되고 장갑 벗고 패턴 그리느라 손가락이 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갤럭시 워치가 있다면 이 모든 번거로움이 사라져요. 워치만 차고 있으면 폰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는 마법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 스마트 키처럼 말이에요.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잠금 화면 및 AOED로 들어가시고 잠금 해제 유지를 선택하세요. 현재 사용 중인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추가를 선택하면 연결된 스마트워치가 목록에 나타날 거예요. 갤럭시 워치를 선택하고 추가하면 설정 완료. 이제부터는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는 동안 폰을 꺼내는 순간 바로 홈화면에 나타나요. 패턴도 지문인식도 필요 없죠. 특히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유용해요. 얼굴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워치만 있으면 번거로움 없이 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죠. 회의 중에 급하게 자료를 확인해야 할 때 조용히 폰만 꺼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바로 보안 문제예요. 워치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처럼 잠금 해제를 해야 하니까 워치를 잃어버리거나 충전하는 동안에는 보안이 유지돼요. 그리고 워치나 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자동으로 보안 모드로 돌아가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하루에 몇 분씩은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 같지만 실제로 써보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편리해요. 네 번째 꿀팁은 바로 폰 찾기와 연결 해제 알림 기능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 정말 자주 생기죠. 폰이 어디 갔지? 분명 방금 전까지 봤는데 갑자기 사라진 폰 때문에 이불 뒤집고 소파 쿠션까지 들춰보고 그러다 지각할 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스트레스는 안녕이에요. 갤럭시 워치만 있으면 몇 초 만에 폰을 찾을 수 있거든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워치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 창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스피커 모양과 폰 모양이 합쳐진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폰에서 큰 소리 알림이 울리면서 화면도 켜져요. 심지어 무음 모드로 해놔도 소리가 나니까 정말 유용하죠. 침대 밑이든 소파 틈새든 가방 안이든 어디 숨어 있어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똑똑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폰과 워치가 멀어졌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혹시 카페에서 폰을 두고 나온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폰을 깜빡하고 내린 적은요? 그럴 때마다 한참 뒤에야 깨닫고 식은땀 흘리며 되돌아가곤 하죠. 갤럭시 워치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줘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연결 해제 알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소리 및 진동과 함께 전체 화면 알람 표시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폰과 워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때마다 워치에서 계속 진동으로 알려줘요. 폰을 어디 두고 왔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분실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정말 유용해요. 복잡한 지하철역이나 넓은 마트, 회사 사무실에서 자리를 잠깐 비울 때도 안심이죠. 이 기능들은 별도 설치나 복잡한 설정 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몰랐을까 하실 거예요. 특히 폰을 자주 잃어버리시거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생활을 바꿔주는 기능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꿀팁은 바로 워치페이스 바꾸기입니다. 갤럭시 워치 사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기본 시계 화면 그대로 쓰고 계신 건 아니죠? 그거 진짜 아까워요. 비싸게 산 갤럭시 워치가 마치 할인마트에서 파는 전자시계 같아 보인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돼요. 정장 입고 중요한 미팅에 가는데 화려한 디지털 시계 화면이면 어색하잖아요. 반대로 운동할 때는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계보다는 운동 정보가 바로 보이는 디지털 화면이 훨씬 유용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워치 화면을 1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그럼 진동과 함께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좌우로 넘기시면 다양한 워치 페이스들을 미리 볼 수 있어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고 탭하면 바로 적용돼요.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워치 페이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꿀팁은 스마트폰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폰에서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열어서 시계 화면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는 워치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특히 꾸미기 기능이 정말 유용해요. 시계 바늘 색상부터 배경 이미지, 심지어 시계 화면 표시될 정보까지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걸음수나 심박수가 바로 보이는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면 되고, 업무가 바쁜 직장인이라면 날씨나 일정 정보를 넣어두면 정말 편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활용법은 사양별로 두세 개 정도 미리
세팅해 두는 거예요. 평상시용 하나, 운동용 하나, 정장 입을 때용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꿔 쓸 수 있어서 정말 편하거든요. 워치페이스 하나만 바꿔도 갤럭시 워치가 완전히 다른 기기처럼 느껴져요. 마치 새 시계를 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여섯 번째 꿀팁은 바로 카카오맵 워치 앱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오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폰 꺼내고 카카오맵 열고 정류장 찾고, 특히 겨울에 장갑 끼고 있으면 더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손목만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갤럭시 워치에 카카오맵을 설치하면 정말 생활이 달라져요. 먼저 설치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워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카카오맵을 검색해보세요. 설치하고 나면 워치에서 바로 버스와 지하철 실시간 도착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집 앞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손목만 보면 바로 확인되죠. 특히 유용한 건 하차 알림 기능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목적지를 설정해두면 내릴 곳이 가까워질 때마다 워치에서 진동으로 알려주죠. 졸다가 정류장 지나친 경험 있으시죠? 이제 그런 걱정 없어요. 지하철에서도 정말 편해요. 복잡한 환승역에서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몇 번 출구가 목적지에 가까운지까지 워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꿀 기능은 따로 있어요. 바로 자전거 내비게이션인데요. 자전거 탈 때 폰을 거치대에 걸고 다니면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비싼 폰일수록 더 그렇고요. 카카오맵 워치 앱이면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서 자전거 경로를 설정하고 출발하면 워치에서 실시간으로 방향을 안내해줘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진동으로 알려주니까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죠. 한강 자전거 도로나 공원에서 라이딩할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를 일도 없고 폰 떨어뜨릴 걱정도 없으니까 마음 편히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설정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주 이용하는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세요. 그러면 매번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욱 편리해요. 대중교통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라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필수 앱이죠. 마지막 7번째 꿀팁은 바로 배터리 수명을 2배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갤럭시 워치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오후만 되면 배터리가 바닥 나시나요? 아침에 100%로 충전했는데 퇴근 시간에는 빨간불이 켜져서 당황한 경험이 있으시죠? 특히 새 워치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기본 설정이 모든 기능을 다 켜놓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설정만 바꿔도 하루 종일 여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배터리 소모 원인부터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건강 측정 기능들이에요. 설정에서 헬스로 들어가 보시면 심박수 측정이 10분마다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센서를 돌리면서 배터리를 잡아먹는 주범이거든요. 만약 운동할 때마다 심박수를 확인하신다면 수동으로만 바꿔주세요. 스트레스 측정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만 설정하시는 걸 추천해요. 인식할 운동 기능도 끄시는 게 좋아요. 이 기능은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하는 건데, 그러려면 가속 센서가 계속 작동해야 하거든요. 운동할 때 직접 앱을 실행하는 게 배터리에는 훨씬 유리해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설정이에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줄여서 AOD 기능은 정말 배터리를 많이 먹어요. 화면이 항상 켜져 있으니까 당연하죠.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끄면 배터리 수명이 확연히 늘어나요. 대신 손목 올려 켜기 기능만 켜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화면이 켜져서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이것도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의도치 않게 자주 켜질 수가 있어요. 만약 배터리를 최고로 아끼고 싶다면 이 기능도 끄고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는 방식을 권장해요. 그리고 밝기 설정도 중요해요. 밝기 최적화를 끄고 밝기를 중간 정도로 고정해 주세요. 자동 밝기 조정 기능은 주변 밝기를 계속 측정해야 하니까 센서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세 번째는 GPS 기능이에요. 워치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 창을 열어보세요. 여기서 GPS 아이콘이 켜져 있다면 꺼주세요. GPS는 위치 추적을 위해 계속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소모해요. 운동할 때나 길 찾기만 할 때만 켜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세 가지만 설정해도 기존보다 배터리가 50% 이상 오래 갈 거예요. 물론 일부 편의 기능은 포기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크죠. 만약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다시 켜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설정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갤럭시 워치를 완벽하게 활용하게 해주는 7가지 필수 꿀팁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상단 버튼 2번 누르기로 결제와 녹음을 순식간에. 두 번째, 제스처 기능으로 손 더러워져도 워치 자유저지로 조작. 세 번째, 스마트폰 잠금 해제로 패턴 입력의 번거로움 완전히 해결하고요. 네 번째, 폰 찾기와 연결해제 알림으로 분실 걱정 끝. 다섯 번째, 상황별 워치 페이스로 완전히 다른 시계처럼 변신. 여섯 번째, 카카오맵으로 대중교통과
충전과 자전거 라이딩까지 완벽 지원. 7번째, 배터리 최적화로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 정말 이 7가지만 알아도 갤럭시 워치가 완전히 다른 기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더 이상 비싼 전자시계가 아니라 진짜 똑똑한 생활 파트너가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알려드린 기능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이에요. 추가의 구매나 복잡한 설정 없이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따라해보세요. 혹시 아직 갤럭시 워치를 구매하지 않으셨거나 업그레이드를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7시 방향 쇼핑 탭을 확인해보세요. 갤럭시 워치 최저가 정보와 할인 혜택들을 정리해놨으니까 구매에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떤 기능이 가장 유용했는지 또는 다음에 리뷰했으면 하는 제품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팽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